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CNBC 프로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냐 리비안이냐. 자, 2023년도에 이 두 가지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애널리스트들에게 한번 물어봤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2022년도가 굉장히 격동의 한 해였다. 그리고 테슬라와 리비안도 이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같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지금 72%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이 빠졌던 이유는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좀 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자동차 오토메이커의 리소스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트위터에다가 막 집어넣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 다음에 터널 뚫는 회사죠. 보링 컴퍼니에서 이런 임원진을 중요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트위터에다가 보낸 겁니다. 착출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을 트위터에다가 막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의 약간 좀 뭐랄까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굉장히 또 자기 마음대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을 한번 볼게요. 리비안이 지금 일단 최근에 다시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2022년도에 우리가 25,000대 만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과연 얘네들이 그게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3분기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딱 14,317대를 이제 만들었다, 인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25,000대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되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지만 4분기에 딱 실적 나왔는데 이거 25,000대 안 되면 주가가 다 더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태까지 리비안의 주가는 82%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얘네들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월스트리트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캐너코드라는 그 IB의 조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테슬라야말로 전기차 섹터의 클리어 리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한 거냐면 9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9월 달에. 아직 굉장히 옛날이죠. 9월 달에 그러면서 목표가를 190%가 올라갈 수 있고 목표가를 801달러로 얘네들이 타겟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완전 틀렸죠?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달엔 또 뭐라고 했냐? 다시 CNBC 프로에 나와가지고, 야, 테슬라 괜찮아.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304달러를 최종 목표가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얘네들이 왜 테슬라를 자꾸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릴리즈 있죠? 그러니까 FSD라고 하는 거, 요거 유료잖아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테슬라를 2023년도에 긍정적으로 내다보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트위터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트위터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단기간에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는 단기간에 대한 노이즈, 잡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결국 테슬라가 차를 얼마나 팔아서 어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에 대한 최근에 이런 건 노이즈고 중장기로는 결국 차량 판매에 따른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투자자 한번 볼게요. 다른 투자사 IB 에버코어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 최근 보고서에서 자,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쟁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는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 지금 시장 점유율이 70%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코어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가의 자동차, 그 다음에 좀 그것만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신규 그런 회사들이 EV 시장에 올라오면서 아마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에버코어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면 에버코어 거를 정리를 하면 테슬라가 2025년, 2026년도까지는 굉장히 강한 마켓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 도미네이트하면 거의 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은 얼마나 줬냐? 2023년도에 350달러를 줬다. 그래서 한 업사이드가 220% 정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단 IB를 볼게요. 자, 루이스 나벨리어라고 이제 하는 곳에서 이 치프 인베스트먼트 오피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애널리스트보다는 좀 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원 이어 프라이스 타겟이 $150라고 했고 일단 37%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느끼기에 전기차는 굉장히 럭셔리한 비이클이다. 왜? 전기차의 그런 배터리 컴포넌트, 그러니까 배터리 부속품들이 굉장히 비싸고 상대적으로 뭐 최근에 EV 자동차 싼 것도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기차를 아직은 조금 럭셔리한 자동차, 럭셔리 그냥 부자들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이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를 따라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리비안에 대한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캐나코드인가? 그 조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 리비안의 프라이스 타겟을 심지어 이제 61에서 $55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리비안이 컨티뉴 계속하고 있다. 임프루브 오퍼레이션 운영도 계속 이렇게 약간 회사 공장을 돌리는 것도 계속 약간 좀 향상시키고 있고 대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프로덕트 퀄리티 그러니까 자동차의 퀄리티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얘네들의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는 굉장히 거시적인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으나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결국 칩 쇼티지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결국 리비안이 매출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를 가져왔잖아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2023년도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다. 왜? 칩 쇼티지 때문에 결국 차량용 반도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온세미콘덕터의 이제 CEO가 뭐라고 했냐. 우리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칩,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거 2023년까지 뭐다? 솔드아웃이다. 우리가 만들고는 있는데 그 만드는 거 족족 다 이미 예약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만들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지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많은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강하다. 그래서 여전히 2023년도 끝 말까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건데 이게 결국 리비안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투자 회사는 에버코어입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지금 리비안의 프라이스 타겟을 2023년도에 $35로 얘기를 했고요. 현재 97%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나벨리에가 뭐랬냐? CNBC 프로에 나와갖고 리비안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보이드가 이제 피하다는 뜻인데 리비안 주식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기에 지금 이 회사가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을 결국 못 낼 것 같다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나벨리의 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 나벨리라는 사람이죠. 결국 리비안이 결국 지금 not able to reach profitability 결국 수익을 못 낼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계속 여전히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리비안과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있죠. 얘네들이 픽업 트럭을 내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싸게 아마 가격을 트럭을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가격 경쟁에서 아마 리비안이 안 될 거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리비안의 마켓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포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미 지금 리비안의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가 리비안의 주식을 팔기로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드가 리비안과 협력 관계로 갈 것이 아니라 더 경쟁 구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트너 with rather than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거리 그러니까 경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리비안의 목표가는 얼마를 주었냐 지금부터 $15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앞으로 15%가 더 빠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지금 테슬라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리비안, 루시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있는 테슬라와 지금 리비안을 보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